jQuery로 코딩을 짜게 하시려면 일단은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은 짤 수는 없고요. 순수한 자바스크립트는 그냥 쓰시면 돼요. 하지만 jQuery는 이런 아이를 짜기 위한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자바스크립트로 쓸 수 있는 세팅이라는 것을 하나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먼저 자바스크립트를 불러와야 됩니다. 어떤 자바스크립트를? jQuery를 쓸 수 있는 약간의 세팅되어 있는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는 거죠.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지금은 CDN 방식으로 불러오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CDN이라고 하는 아이는 뭐 Connect Delivery Network인가? 하여튼 그럴 건데 여기 CDN 컨텐츠군요. 컨텐츠 뭐 딜리버리 네트워크라 그래가지고 그냥 별거 없어요. 인터넷상에서 소스를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code.jquery.com 하시면 이곳에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여기 미니파이드 클릭하시면 보시면 https 해가지고 웹 주소가 들어가 있어요. 다른 거는 없어도 됩니다. 요것만 있으면 일단 돼요. 요 주소를 가지고 불러와서 내가 쓰겠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다가 쓱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냥 code.jquery.com/jquery에 들어있는 3.6.0.min.js라는 파일을 불러와서 쓰겠다 라고 허용하는 거고, 이 아이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인터넷이 땅 하고 끊기면 jQuery는 동작을 안 하겠죠. 약간 이런 차이 말고는 없습니다. CDN은 그냥 별거 없이 네트워크 상에 웹 상 연결되어 상에 있는 파일을 불러와서 수행하는 것, 그냥 이게 그냥 CDN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CDN으로 처리하세요. 그럼 이렇게 그냥 HTTPS 쓰면 CDN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이미지를 불러온다. 예를 들어 뭐 구글 폰트다 이런 거 불러올 때 웹상에서 HTTP로 불러온다. 그럼 그냥 CDN이에요. 그 자체를. 자, 이렇게 불러오게 되어 있으면 jQuery를 불러왔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정말로 불러왔는가를 확인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 아이가 설치되어 있는 버전을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 건데, 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냥 이곳의 문서에다 똑같이 그냥 쓸게요. 자, 여기다가 콘솔 로그를 통해서 $.fn이라고 쓰시면 그냥 이거 자체가 바로 보이시죠? jQuery 3.6.0이라고 나오죠? 처리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라고 하는 아이는 뭘 말하는 거냐면 그냥 jQuery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기회가 되실 때 저 jQuery 여기 써있는 이 파일을 훑어보십시오. 전 min 파일을 불러왔기 때문에 보기가 좀 불편하실 수 있긴 하겠지만 원 파일을 확인해 보신다면 저 후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는 jQuery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jQuery를 가리킨다 라고 허용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jQuery는 뭐니? 우리가 써야 되는 어떤 기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다른 곳에서도 쓸 수 있긴 하고, 이 fn이라고 하는 아이는 프로퍼티로 내부에 들어있는 어떤 함수로 수행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자, 실제로 jQuery는 그냥 쓰지는 않고요. 자, 펑션 중괄호를 통해서 이렇게 해놓고 사용을 하는 편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쓰는 기법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이것만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냥 별거 없이 즉시 실행 함수로 $라는 이 기법을 다른 곳에서는 다른 문법으로 표현할 수도 있으니 jQuery에서는 그냥 이렇게 쓰겠다라고 확인하는 것 뿐이에요. 네. 자, 이걸 썼는데 찾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HTML 문서에서 요거 제대로 불러오지 못하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자, jQuery를 통해서 버전 바깥에서도 되지만 내부에서도 당연히 돌아갈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달러는 위에는 이 달러를 말하는 거고요. 달러는 여기 있는 jQuery를 읽었습니다. 만약에 다른 문서에서 나는 달러를 썼는데 달러 대신에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쓰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뭐 원하시는 다른 이름을 바꾸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매개 변수니까 뭐 언더바 쓰시든 달러로 쓰시든 그건 여러분 자유로 바뀌는 거겠죠. 자, 그래서 결과는 똑같이 만들어냅니다. 다른 건 없어요. 대신에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모두 다 jQuery고 바깥에서는 순수한 자바스크립트로 처리하겠다 이런 개념만 쓴 거예요. 자, 그 위에 거는 주석을 걸고요. 쓱. 자, 그 다음에 HTML 문서에서 아까 UL을 하나 생성을 했어요. 자, UL을 하나 생성을 해놓은 아이가 있는데, 자, 그것까지는 제가 건들지 않겠습니다. NLV 안에 UL은 그냥 그대로 둘게요. 이 상태에서 그냥 jQuery 쓰겠습니다. 자, 그럼 jQuery에서 UL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UL 뭐 이라고 하면은 달러 자체가 jQuery라고 해서 우리가 원래 어떻게 해요? document.querySelector UL 그죠? 아니면 여기에 들어간 이름이 리스트니까 리스트 이렇게 했겠지만 jQuery에서는 이게 너무 길다. 그러니 document query selector 뭐 무슨 셀렉터 get id 뭐 클래스 네임 등등 다 필요 없고 그냥 달러 하고 클래스니까 점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앞에 있는 부분을 달러란 이름 하나로 줄였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i는 선택한 거고 li를 생성해서 뭐 했습니까? 삽입했습니다. 그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생성을 하기 위해서 create element라는 걸 했고요. 그 안에 삽입하기 위해서 append라는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jQuery는 이 두 개의 기능을 하나로 합쳐놨어요. 왜? 반자동이거든요. 반자동이에요. 그럼 뭐 하느냐? UL에 내부에 추가하겠다라는 i는 append잖아요. append라는 함수를 똑같이 써요. 그래서 이게 조금 헷갈려요. jQuery 쪽에서는 append 함수가 생성과 삽입을 동시에 하는 기능이고 자바스크립트는 오로지 삽입하는 기존에 존재하는 어떤 생성된 아이를 집어넣겠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jQuery에서는 이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좀 함축되어 있죠. 그럼 여기다 뭐 하시면 되느냐? 직접 태그를 입력하시면 돼요. UL에 li죠. A 태그도 집어넣고 싶어요. 그냥 A. 왜? 어차피 집어넣으면 바로 넣을 거고 어차피 그럼 그 안에서 바로 처리하면 되니까 굳이 쪼갤 필요 없잖아요. 쪼갤 필요 없으니까 그냥 한 번에 써도 문제가 없겠죠. 그럼 여기다가 아까 클래스 이름 있었으니까 클래스 이름을 저기 위에서 뭐라 썼더라? 링크라 썼나? 했던 것 같은데 똑같이 그냥 링크라고 쓰면 다이렉트로 삽입이 되죠. 그냥 삽입이 됩니다. 그럼 이 아이를 내가 몇 번 삽입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for each랑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for each를 쓰셔도 돼요. 자, jQuery에서는 if, for each 뭐 등등 문법 그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대로 가능해요. 하지만 자, for each 대신에 수행 가능한 메소드는 jQuery에 별도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선택 싸움이에요. for each로 할 거냐 아니면 jQuery가 가지고 있는 each문을 쓸 거냐 이건 선택 상황이긴 한데 자, for each로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 할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는 저 위에 있는 값 그대로 데이터 리스트 그대로 가져와서 .for
each라고 쓰고 펑션 다이렉트로 그냥 하겠습니다. 자, 컨텐트라고 하기로 했죠. 인덱스 해서 자, 직접적으로 삽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럼 이 데이터를 그대로 삽입하게 되는 거니까 그대로 삽입을 하게 만들어 주고요. 자, 그럼 그대로 삽입되는 거예요. 몇 개만큼? 이 컨텐트의 개수만큼 알아서 처리합니다. 그럼 이 안에다가는 컨텐트에 들어가 있는 타이틀 어디 들어가면 돼요? li에 직접적으로 넣어도 되겠죠. 약간 무식하게 넣는다면 li에 컨텐트에 들어가는 타이틀은 띵띵 플러스 플러스 2점 타이틀. 왜? 개수가 적으니까 이게 가능하죠. 여기 들어가는 거 href 이 안에 또 플러스 플러스 집어넣어서 이 자리에 content.link 사용하시면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자, 물론 이렇게 써서 헷갈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으니 아까처럼 분리는 해드리겠습니다. 자, 삽입과 생성이 동시에 된다 그랬어요. jQuery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해당하는 UL에 li가 들어갔어요. 어펜드로 그냥 바로 집어넣었어요. 가능해요. UL에 그러면 내부에 있는 li는 자식이면 children, 자손이면 find 씁니다. children li. 자, 여기 순서가 따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미 for each로 가공을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순서가 없이 주르륵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순서 값을 여기 필요하겠죠. .eq가 순서 값을 할당하는 jQuery 메소드.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아닙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다 선택자에 관련된 거는 jQuery는 jQuery 따로, 자바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 따로 가져가요. 그래서 외우기가 너무 어렵다, 헷갈린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저런 게 있구나 정도만 감으로 익히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내부에 들어있는 i 중에 순서를 가리키는 eq라는 기능을 통해서 인덱스로 불러왔죠.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i에 내부에 있는 a에다가 데이터를 써야 되니까 다시 children a 라고 써서 이곳에 텍스트, 글자를 집어넣어야 되죠. 텍스트. 근데 이거는 이제 두 개가 같이 들어갈 거니까 똑같이 변수로 리스트라고 집어넣을게요. 리스트에 텍스트는 우리가 이너 텍스트라고 배웠지만 이건 순수 자바스크립트고 jQuery는 기본은 전부 다 문법적인 개념 자체가 다 메소드를 기반으로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이래요. 그래서 메소드를 기반으로 두고 있는 텍스트, 글자를 삽입하겠습니다. 누구를? 컨텐트의 타이틀을. 그 다음에 A에 속성을 처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프로퍼티로 한다면은, 자, 프로퍼티 하나만 했죠. href라는 i에다가 직접적으로 적용하게 해놨다면, 여기는 속성이라는 뜻으로 attr이라고 해서 속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href. 이 i를 무엇으로 쓸까요? 컨텐트에 링크로 삽입해주세요 라고 처리를 하죠. 이건 차후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렇게 쓸 거예요. 선택자에다가 .set attribute라는 속성명으로 사용할 거고요. 속성명 그리고 값 이렇게 쓸 겁니다. 이거는 순수 자바스크립트, 왼쪽에는 jQuery. 둘을 비교를 해드린 겁니다. 자, 텍스트도 똑같이 한번 해드릴게요. 선택자 inner 텍스트는 값. 자, 이렇게 둘을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결과 자체는 동일하게 들어가게 됩니다.